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BBC 선정 2019년 백인의 여성의 이름을 올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사건 사고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BBC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여성을 선정해서 공개했는데요. 오늘 공개한 겁니다. BBC는 선정된 여성들은 파괴된 시리아 도시를 재건하려는 건축가에서부터 화성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나사 매니저까지 다양하다면서 우리에게 2030년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수정 교수를 유일한 백인의 여성 중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뽑았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한국에서 화제가 돼서 수많은 살인사건들을 분석해 오고 있으며 스토커 규제법 소개에 힘쓰는 등 법안 마련에도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러면서 여성이 이끄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수정 교수가 여기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서 미래의 모습은 내 자식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쭉 BBC가 이수정 교수를 백인에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혼자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예, 일단 참여 고지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 목소리로 혼자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지훈 변호사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오늘 제작진들이 모두 굉장히 신경이 지금 날카로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2 번호로 걸려오는 번호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하면요, 받아주시고요. 예. 어젯밤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 혹은 오늘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 하면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황희석, 최희준, 또 부마 민주항쟁 이런 단어가 올라왔는데, 최희준은 아마 TV조선 최희준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최준 편성본부장이 해임됐습니다. 해임됐는데 일단 TV조선 측에서 사유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급작스럽게 해임이 됐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신 것 같고요. 검색어 1위 황희석 나와 있는데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 단장, 예, 막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막말을 했다.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뭐 새누리당 욕설하지 않았느냐. 뭐 이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과하고 계정은 삭제했다고 합니다만 역시 SNS가 주는 명암 중에 암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 연결이 됐네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때문에 제가 5분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네. 일단 BBC 선정 100인의 여성의 이름을 올린 것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네. 왜 선정됐는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는 그 기준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뭐 이제 여성이라는 점에 좀 더 그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스토커법 소개에도 힘쓰는 등 법안 마련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스토커법이 제대로 안 돼 있죠? 네, 뭐 여성단체와 함께 여러 번 이제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뭐 예. 국회의원들도 관련해서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뭐 앞으로 또 다시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될 예. 때까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정의가 뭐 범죄로서 처벌을 하려면 요건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사소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널리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다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까지 다 범죄자화를 하는 거냐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 공포나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를 좀 넘어가지요. 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는데 고유정이 오른손에 난 상처가 방어흐느냐 그러니까 막다가 벌어진 상처냐 아니면 공격흐느냐 찌르다가 벌어진 상처냐 이걸로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뭐 방어흔과 공격흔은 뭐 일단은 법의학 분야에선 비교적 감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예. 방어흔은 이제 막다가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보통 뭐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얘는 사실 방어흔이 생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격흔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들고 이제 여러 번 뭐 굉장히 그 들어가기 힘든 물체를 찌르는 방식으로 직선으로 이제 흉터가 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흔에 훨씬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가들, 그러니까 법의학 교수들이 공격흔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예. 고유정은 수박 자르려다가 성폭행 당할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우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거는 그 결국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개연성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 예. 방어 목적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방위 목적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뭐 전형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이제 축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판부도 또 검찰도 나름의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만약에 피고인이 뭐 그 피해를 당했던 그 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뭐 그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진술을 한다면 예를 예. 들자면 뭐 엎치락뒤치락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용어를 쓴다면 이건 사실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종류의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을 현재는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부에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좀 여쭙죠. 어제 이춘재가 화성 살인 사건 10건 이외에 4건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술했다고 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예.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사파적인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뭐 예를 들자면 밥을 먹다가 물을 쏟았다라고 예.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물을 쏟은 장소나 시각적인 경험 또는 뭐 어떤 촉촉한 어떤 촉각적인 경험 또는 그게 이제 뭐 주변에서 비명을 지르면 청각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 장소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는 그런 부분은 아마 과거의 그 장소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면 충분히 그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개연성이 없는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범죄자는 아마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이춘재가 자백한 거 보면 또 사건을 일으킨 거 보면 굉장히 어린 소녀부터 연세 굉장히 많으셨던 할머니까지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적인 성도착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여성의 예. 물품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해자 연령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아성애가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그 어떤 강간살인에 대한 욕망이 예. 피해자의 연령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화가 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8살 아이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사건을 반복해가면서 일종의 뭐 멈출 수 없는 충동, 뭐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화성 사건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장기 미제 사건,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 이 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건도 경찰이 들여다보고는 있죠. 네, 지금 아마 첨단 수사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이제 그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목소리 샘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과 연관돼서. 그 유괴범의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유괴범의 목소리 샘플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소리를 또 목소리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또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억양도 있을 수 있고요. 사투리가 결국은 억양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것들도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는 지금 뭐 존댓말을 쓰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첨단 기술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로 예. 보입니다. 근데 분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조군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대화를 했던 내용이 수일간 걸쳐서 정말 많은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 내용을 보면 이영호 군의 가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가족의 이제 어떤 구성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 샘플이 만약에 뭐 20년 전이라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30년도 더 된 사건입니다. 91년도 예.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AI를 이용한 지금 시뮬레이션을 여러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